안녕하십니까? 고망TV입니다. 고망TV 개국 첫 영상으로 선택한 에피소드는 21세기 춘향이 그녀를 만나다로 정해봤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즘 우리의 사랑스런 춘향이 때문에 뉴스에 온통 난리가 났었죠.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남원에서는 93회 춘향제가 벌어졌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역 축제에서의 바가지 음식 논란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진행 중인 춘향 영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축제 때 바가지 요금 논란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문제라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논란 중인 춘향 영정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춘향은 실존 인물이 아닌 춘향전이라는 한글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미인이죠. 어미는 기생 출신이지만 그 딸은 학문가 지조가 있는 여염집 따님으로 묘사됩니다. 엄격한 신분제 유교 사회였던 그 시절에 양반집 도령과 여염집 딸이 첫눈이 반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변사또라는 양반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지조는 그 잘났다는 양반네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당시에는 아마 베스트셀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16세기 조선 최고의 명기이자 시에 능한 황진이와 임진왜란 때 절개를 지켜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농계를 합쳐놓은 듯한 조선 최고의 미인이자 절개를 지킨 여인이 성춘향으로 다시 태어난 건 아닌가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17세기 조선 영정조의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르네상스 때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실존 인물이든 가상인물이든 어느 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을 반영한 소설이 바로 춘향전이요. 또 그 주인공들이 이몽룡과 성춘향이라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을 모신 사당이 1931년 3월 1일에 최초로 세워지고 그 사당에 봉헌할 영정이 그려집니다. 이때 최초로 춘향 영정을 그린 화가는 민족화가로 꼽히는 강주수 화백의 그림이었죠. 강주수 화백은 옷에 태극문양을 배치하고 저고리는 붉은색 계통의 분홍, 치마는 청치마를 그려 태극기를 형상화하고 얼굴은 독립투사 유관순 열사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 민족의 반일 감정을 춘향이라는 인물 속에 투영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1939년에는 문제의 작가 김은호 화백의 영정이 그려집니다. 이 작품은 조선 춘향 영정을 반대로 일본풍의 화법으로 그린 하루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하루카는 일본어로 아드캄이라는 의미이며 한자로 표기할 때는 춘향으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추나 춘풍춘가 등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당시 일본 여성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라고도 하네요. 어쨌든 이 그림은 녹색의 저고리에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오야꽃 무늬를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꽃 무늬에 조합시킨 내선일체의 상징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의 인물 역시 조선 기생 김명애를 모델로 해서 마치 조선인은 기생과 같은 천한 민족인 것처럼 은연중에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영정은 우여곡절 끝에 나란히 춘향사당에 내걸렸지만 6.25 때 강주수 화백의 그림은 일부 훼손이 됐고 김은호 작가의 그림은 완전 소실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후 1961년에 김은호 화백이 하루카 영정을 개작하여 그동안 걸어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에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을 무렵 친일 작가 논란으로 결국 이 영정도 내려지고 이번에 다시 새로 그려 봉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남원시 의회는 그림을 다시 그리라고 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과 기존 강주수 화백의 그림을 계속 걸자는 얘기까지. 그 논란의 끝은 아직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거액을 들여 그렸다는 특혜 의혹 등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논란도 많지만 우리 고망TV에서는 그런 논란은 시민들의 평가에 맡기기로 하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초대 영정 강주수 화백의 작품은 문제가 없었나? 물론 있었습니다. 강주수 화백은 독립운동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영정이 과연 그의 작품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강주수 화백의 작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 고증 자료를 찾았으나 결국 실패하여 새로운 영정을 그리기로 결정했다는 게 취지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향은 16, 18세기를 대표하는 미인상이어야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민족혼을 내세운 문양이나 복식이 춘향의 그것과는 동떨어진다 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작품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은 문제라는 논란이 그것이죠. 둘째, 2세대 영정 김은호 화백의 작품은 무슨 문제가 있나? 김은호 화백의 작품은 앞서 얘기했듯이 원작이 한국 춘향을 그렸다기보다는 일본 여인 춘향을 그린 일본풍 그림이라는 것에서 교체의 바람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되고 있던 것이죠. 원작은 6.25 때 소실됐으나
1961년 다시 그려 봉헌했지만 김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이 밝혀져 영정 교체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대 춘향의 그림에서 외색풍이라든지 하는 논란은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겨두더라도 우선 영정의 치마선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치마는 저렇게 흘러내리는 긴 치마 모양새가 아니라 속바지 위에 덧입어 항아리같이 풍성한 모양이었으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군요. 이 문제는 다시 3대 춘향의 문제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럼 이번 3대 춘향 영정 논란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김현철 화백은 명망 있는 한국화 작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의 여성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조선 말기 기녀들의 사진첩과 1980년대 여고 졸업 앨범, 또한 남원 소재 여고에서 7명의 여고생을 추천받아 이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미지 않은 순수한 젊은 여인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는데 대다수 시민들의 평은 저 그림이 10대가 맞나? 라는 평이 대부분이죠. 뉴스 댓글에는 월매를 그렸냐는 둥, 향단이가 모델이었냐는 둥 댓글들이 눈에 띄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상보다는 나이 들어 보이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물론 춘향이 가상인물이고 당시의 수명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림을 그린 화백님의 고유한 창작 의도를 비판하는 게 어줍잖은 것은 맞지만 알만한 양반집의 어엿한 사내가 당시의 신분도 뛰어넘어 한눈에 뿅 갈 만큼의 인물이라면 그에 맞는 인물값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 여인의 평균 얼굴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 미인이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 얼굴로는 이몽룡이 한양으로 도망가면 다시는 안 올 거다. 또는 변사또가 뭐가 아쉬워 춘향이를 데려다 수청 타령을 하겠냐? 라는 댓글이 달리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외에도 폐물을 만지는 왼손의 검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보다 길다 같은 깨알 지적도 댓글에 올라왔더군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그림을 보려 합니다. 먼저 18세기 당시의 미인은 혜원 신윤복의 그림에 모두 숨어있다 라고 먼저 하고 싶네요. 혜원하면 당대의 여성 모델을 그린 최고의 화가였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듯하니 말입니다. 춘향이 태어난 시기도 정조 때, 신윤복이 활동하던 때도 정조 때. 어쩌면 혜원도 춘향을 염두에 두고 그 많은 여인네를 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첫 번째 혜원의 미인도 기녀로 보이는 여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약간은 잘 먹어 갸름하기보다는 통통한 얼굴이지만 무척 앳된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날카롭지만 단정한 눈썹과 눈매, 날렵한 콧등과 턱선, 그리고 야무지게 담은 빨간 입술. 한눈에 봐도 얼짱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이지요.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정에 나오는 그네를 타는 여인네나 목욕하는 여인네나 모두 얼굴이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혜원보다는 10서너 살 위인 대표적인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는 별로 여인네를 그림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에도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여인네의 얼굴은 날렵한 턱선을 잘 나타냅니다. 단원은 사람 얼굴을 상세하게 그리지 않는 작가이고 또한 얼굴은 대부분 널대대하게 그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당시 도화서 화원으로 정조 임금님이 서민들 삶을 보기 위해 이러저런 풍속화를 그려오라고 명하였다는데 못먹어 말라 보이는 얼굴보다는 잘 먹어 통통해 보이는 얼굴이 아무래도 낫겠다 싶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 3대 춘향의 영정은 눈썹이 너무 처져 있고 코가 좀 커 보이며 벌어진 턱과 넓게 퍼진 입술. 느낌이 여자보다는 여장 남자 같은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드네요. 그래도 훈남이 첫눈에 뿅 갈 미인인데 말이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목 뒤에 가채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쪽을 진 거라고 해야 하나 머리 모양새입니다. 커다란 옥비녀를 꽂은 모습. 양반집 안주인을 연상하게 되는 모습이지 10대의 발랄한 소녀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요? 더구나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았다고요? 물론 소설에는 춘향이 결혼하는 얘기까진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중심 스토리는 분명히 결혼 안 한 처녀 시절 얘기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소녀가 커다란 옥비녀를 꽂고 다녔을 거라는 설정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설령 비녀를 꽂았다 한들 감아올린 머리가 가채 마냥 너무 크고 위치도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저고리와 머리 모양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 당신이 뭔데?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당시 결혼 안 한 처자도 보통은 저렇게 머리 올리고 다녔나요? 라는 질문은 꼭 하고 싶네요. 광안루 앞에 만들어 놓은 이몽룡과 춘향의 조형물에는 분명히 머리를 곱게 따내려 댕기 꽂은 앳된 소녀의 모습인데 말이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머리를 감아 올려 비녀를 꽂고 사셨는데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 긴 머리를 감아 올려도 남자 어른의 주먹 정도 크기이지 얼굴 양쪽으로 삐져나올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가채를 얹은 것이라면 몰라도 또한 비녀로 쪽을 진 머리는 머리 뒤로 바짝 치켜 올려 머리가 저고리 동정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 올려 비녀를 꽂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고리입니다. 전문가의 고증을 거쳤다는 저고리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고증에 참고했다는 저고리입니다. 색깔과 모양이 춘향 영정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 일반 여염집 여자들이 입었던 옷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약간은 수수하고 무늬 없는 저고리. 무늬 없는 단색 저고리라는 점은 마음에 드네요. 당시 옷감에 지금처럼 무늬가 들어있는 옷감이 흔했는지는 몰라도 단색이었을 거라는 점에서는 1호, 2호 춘향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색깔이 연두색이라 너무 칙칙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시 또는 일할 때 입는 옷이면 몰라도 광안루에 나들이 가다가 이몽룡을 만났다는 설정이라면 단색이라도 차라리 조형물에서처럼 노랑 저고리라든가 좀 밝은 색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점은 저고리 하단의 길이입니다. 고증을 하기 위한 표본 저고리를 들여다보면 눈으로 보아도 느껴질 만큼 저고리의 아랫 길이가 짧습니다. 삼국시대 복식을 보면 저고리의 길이는 현재의 반코트 마냥 깁니다. 허리에 띠를 둘러 옷이 벌어지지 않게 했죠. 그러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옷고름이 가슴 위로 올라오고 저고리는 배꼽 정도까지 짧아져 오다가 조선 후기에는 가슴이 드러날 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대신 치마를 가슴 위까지 치켜 올려 가려 입는 게 유행이었죠. 신윤복의 그림 단오풍정에서 보면 오른쪽 하단쯤에 여인네들이 시켰는지 주막집 여인네로 보이는 여자가 광주리에 먹을 것을 이고 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역시 당시에도 배달의 민족이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저고리가 젖가슴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즘 처자들이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한껏 올릴 만큼 올리듯이 당시의 여성들에겐 그런 저고리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춘향의 저고리는 거의 치렁치렁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1, 2세대 춘향의 저고리가 짧게 그려져 있죠. 물론 조신하게 그린다고 그렇게 그렸는지는 몰라도 짧은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조신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1, 2대 춘향 영정과 비교해도 이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치마와 버선 신은 신발인데요. 당시의 치마 상단은 가슴이까지 끌어올릴 만큼 올라갔지만 치마 끝단은 땅에 끌릴 만큼 길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치마선도 일자로 치렁치렁 늘어져 땅에 끌리는 모습이 아니고 옷 속에 펑퍼짐한 속바지를 입어 그런지 치마 역시 항아리처럼 옆으로 풍성하고 그 끝은 살짝 짧아 활동적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영정의 치마와 버선발은 신윤복의 미인도를 참고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하네요. 실상은 당시 젊은 처자들은 속바지도 요즘처럼 타이트하게 입어 치마가 저리 풍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치마 끝단이 땅에 끌릴 만큼 길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해 벌어진 춘향의 영정 이슈는 쉽게 가라앉을 기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대 영정을 그대로 봉헌하자는 의견과 3대 영정이 좋다는 의견이 길거리 투표에서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실정이고 거금을 들인 남원시 의회도 발끈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말이죠. 물론 화백님도 최선을 다해 고증까지 거쳐 그린 그림인데 감나물녀들로부터 안 좋은 평을 듣는 게 괴로우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첫째, 춘향은 그저 보통 평균적인 인물이어선 안 된다. 첫눈에 혼이 나갈 만큼 미인이어야 춘향전과 스토리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인을 그린다고 옷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건 오히려 인물을 죽게 한다. 회원의 그림을 봐도 당시의 현란한 무늬가 새겨진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은 여인의 그림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춘향은 양반집 편모양처가 아니라 결혼도 안 한 10대다. 희롱하는 남자를 한 번에 휘어잡을 만큼 당돌하고 발랄한 소녀다 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증은 하되 이런 전제 조건을 놓고 재고증을 한다면 어떤 인물로 재탄생하게 될까 하는 것이 작은 고망으로 세상을 바라다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여러 관계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 사랑받는 우리의 춘향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1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부르의 인공지능 더빙과 자막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